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토비, 너도 부탁해. 어이구, 그래. 인사. 그래. 자, 이번에는 이제 개자입니다. 마지막으로 개자인데. 이 6점이죠. 6점. 6점은 수증기가 응집되어 물이 완성된 모습이다. 물이 얼면은 결정구조가 육각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육계수입니다. 최초의 상형 문자는 얼음이 여러 모가 나듯이 이렇게 생겼다는 거죠. 이 눈 보면 이런 식으로 생겼죠. 이렇게 사방으로 첨각을 드러내며 중심부는 십자로 통일을 상징하는 모습이다. 물이 시작해서 다시 물로 돌아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통일이라는 의미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물에서 시작해 물로 다시 돌아오니까. 6점의 위치가 최하위에 있으며 인체로 시작하면 발, 족부위라는 거죠. 그래서 그 김연아 사주가 계유일주라고 그랬잖아요. 계유일주. 그랬죠? 계유일주예요. 계유의 시가 개해로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다면. 그러면 이게 발이라고 그랬잖아요. 개가. 이게 발. 유금은 스케이트 날. 해는 얼음. 해월이 11월이잖아요. 겨울이잖아요. 그러니까 얼음에다가 스케이트 날 2개를 신고 지치는 모습이 이 상리적으로 나온다는 거죠. 직업이. 그렇게 해석을 한 거죠. 그래서 개수는 발에 해당해요. 여기가 일육수죠. 자, 걸음발자를 사용했으며 천자를 가한다는 것은 천은 문자 중에서 인체의 가장 하부인 발과 같이 마지막에 속한다. 마지막에 속한다는 것은 다시 시작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자축이며 진사오미 신유 술해 지금 갑실일주구나. 갑을병정 무기영신 임계 또 갑을병정 이렇게 또 돌아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천자가 나오는 거예요. 천자가 또 시작되는 거니까 그 얘기도 있고 이제 뒤에 또 나오는 게 있고요. 그래서 요 글자가 개수가 이렇게 돼 있다. 임수와 육개수가 동시에 생겼으나 양수인 일임수와 음수인 육개수가 작용해서 각각 다르다. 성분도 임수는 담수라는 건 단물 말하는 거고 함수는 짠물 얘기해요. 근데 이제 또 이렇게도 보죠. 임수는 호수의 물, 개수는 하늘에서 내리는 비, 졸졸졸 흐르는 물. 이런 걸 개수로 또 보죠. 자, 천운 열자 중에서 마지막 글자가 중에 음에 속하는 문자다. 하도의 북방, 외음 6점이고요. 물의 결정 구조로 사방에 첨각을 드러내며 중심에 십자로 통일을 상징했고 중의 음이죠. 인체 하부인 발 부위에 배속되어 있고 함수, 짠물 이렇게 표현하죠. 자, 계수지약, 달어, 천진, 불수, 화토, 불론, 경신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계수는 지극히 약하다. 그러면 그 음간을 설명할 때는 다 약하다는 말이 다 나오죠. 식음도 그러고 뭐 다 약하다는 표현이 나와요. 그죠? 그러니까 실제 사주 볼 때 양간을 가진 사람이 기질이 세요? 음간 가진 사람이 세요? 양간 가진 사람이 센 거예요. 근데 위아래가 다 양이면 더 센 거지. 사주 8글자가 다 세면 다 세죠. 며칠 전에 사주를 봤던 아가씨도 8글자가 다 양으로 돼 있어요. 그걸 양팔동사주라고 그래요. 음이 8개이면 음팔동사주가 되죠. 저 같은 경우는 음팔동사주예요. 아까 보면 다 음으로 돼 있어요. 근데 양팔동사주의 여자인데 다 양이잖아요. 그럼 그런 사람은 당신은 여자하고 노는 것보다 남자하고 노는 게 더 재밌지. 그럼 다 맞아요. 본인의 기질이 양이거든요. 그러니까 여자애들이 쪼잔해 보이는 거예요. 예. 본인이 양의 기질이 강하기 때문에. 자, 개수는 지극히 약하다. 달어천진이라는 거는 도달한다는 얘기잖아요. 하늘의 진이 이게 나루터 진짜잖아요. 진이. 이를 달이 뭐 도달한다. 나루 진짜잖아요. 그럼 개수는 하늘의 나루터에 도달한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임수에 있는 물이 증발하면 이게 어디로 올라가요? 하늘로 올라가죠. 그리고 다시 내려오는 게 뭐예요? 비잖아. 그러니까 개수는 하늘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물은. 수증기가 위로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달어천진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천이라는 글자가 또 나오는 거예요. 개수에. 자, 임수는 통화,
수를 묶어주는 역할, 윤활윤택이죠. 콘크리트는 물이 필요하죠. 개수는 직접 쓰이는 물이에요. 직접 쓰이는 물이라는 거는 우리가 먹고 마시고 빨래하고 이런 물을 뜻하는 거예요. 자, 개수일주는요, 특성이 개수는요, 직접 쓰이는 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아까 저기 커피, 이 가루 커피에다가 물을 집어넣으면 뭐가 되나요? 커피 물이 되죠. 그죠? 소금에다가 물을 넣으면 소금 물이 되고. 그렇죠? 꿀에다가 물을 넣으면 꿀물이 되고. 독에다가 물을 넣으면 독극물이 되죠. 그죠? 그러니까 물이라는 이 개수라는 존재는요, 자기가 변신해서 상대방에다 바치죠. 그래서 이걸 갖다 뭐라고 그래요? 무게합이라고 그래요. 무토하고 개수는 합이 돼요. 무게합. 무게합에서 화로 변하는데, 이거는 이제 무토 개수는 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무라는 것은 설탕, 소금, 독극 이런 걸 뜻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개수는 물이죠. 얘가 얘하고 합치면 얘의 본질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개수일주들은요, 일주가 개수인 사람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나를 상대방한테 잘 맞춰요. 네가 나한테 맞춰가 아니라 자기가 맞춰. 일로 가면 이쪽 가서 맞추고 저쪽 가면 저쪽으로 맞춰. 그 이제 내가 젊었을 때 무슨 일을 했냐면 세일즈를 했었어요. 세일즈. 영업부. 그래서 어떤 세일즈를 많이 여러 개를 했었는데 그중에 호텔에서 마케팅부에 호텔 세일즈맨을 했었어요. 호텔 세일즈맨. 그러면 이제 방 팔고 밥 팔고 행사 유치하고 막 이런 일을 해요. 고급 비즈니스입니다, 그게. 그런데 이제 신입사원이 오잖아요. 그럼 신입사원 오면 신입사원을 데리고 같이 방문을 해요. 교육 차원에. 그렇죠? 그랬더니 어느 날은 얘가 나한테 선배님은 스타일을 모르겠다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아니 어디 가서는 굉장히 점점 빼고 딱 오고 어디 가서는 막 까불고 오고 어디 가서는 그냥 대충 하고 그런데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야 영업사원이 세일즈맨이 스타일이 어디냐? 고객한테 맞추는 거지. 그렇잖아요. 고객이 점잖은 사람한테 가서 막 까불어봐요. 그럼 저놈이 무슨 버릇 없어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은 젠틀하게 돼야죠. 근데 이게 참 까부는 거 좋아하고 유머 좋아하는 사람한테 점잖게 와봐요. 재미없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 맞추셔야죠. 그러니까 세일즈맨은 개수와 같아야 돼. 그죠? 그 개수일주들이 사실은 잘 맞춘다고요. 보면. 그러니까 고객한테 맞추는 게 세일즈맨이지 고객을 나한테 맞추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스타일이 없는 거지. 내 스타일이 어딨어. 고객한테 맞추는 게 내 스타일이지. 개수일주들이 그런 성향이 강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성격이 어때요? 원만해요, 굉장히. 그리고 물이라는 속성은요, 잘 스며들죠. 그죠? 틈만 있으면 다 들어가잖아요. 그죠? 섞이고, 그리고 잘 섞이고. 그리고 개수의 특징이 그냥, 그러니까 특성을 자연현상 그대로 보면 그 성격을 그대로 적용하면 다 맞아버린다는 거지. 이해가 가시죠? 무슨 말. 그러니까 개수를 글자로 보지 말고 물, 빗물, 생수 이런 식으로 보라 이거죠. 그렇게 보고 해석하면 그대로 다 맞아 떨어진다는 거예요. 직접 쓰이는 물이라고 나오죠. 시멘트에다 물을 넣으면 콘크리트가 되죠. 근데 물의 본질하고 시멘트의 본질이 바뀌어 버리죠. 둘 다. 그렇죠? 그 무게합하는 무토는 시멘트라면 개수는 물이에요. 그 합쳐버리니까 다른 걸로 변해버리죠. 콘크리트로. 커피가루하고 물하고 섞이면 커피 물이 돼버리는 거죠. 이것도. 어떻게 보면 바뀌는 거죠. 형태가. 이게 개수의 특징이다. 자, 불수화토라고 되어 있어요. 불수화토. 화와 토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그러면 물의 입장에서 화는 뭐고 토는 뭐예요? 화는 수극화니까 재죠. 그 다음에 토는 토국수니까 관이죠. 그럼 재하고 관이라는 건 뭐냐면요. 내 입장에서 기운을 빼는 기운이에요. 내 기운을 빼게 하는 기운. 그러면 사주에서 내 기운을 빼는 기운이 들어오면 좋아요, 나빠요? 나쁘게 보잖아요. 근데 개수는 내 기운을 빼도 별로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 내가 변신을 해버리니까. 그래서 별로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무토가 와버리면 앞에서 바뀌어버리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별로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불론 경신이다. 그러니까 불론 경신이라는 건 뭐냐? 경금이나 신금이 있으나 없으나 상관이 없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경하고 신은 뭐냐? 금이죠. 그러면 개수의 입장에서는 금은 생해 주는 거죠. 금생수. 그러면 생해 주는 거는 날 도와주는 사람이라면 사람을 따지면 부모, 엄마. 근데 그게 없어도 개수는 잘 살아. 그러니까 변신의 귀재죠. 개수는. 그게 이제 개수의 특징이다. 자, 개수는 지극히 약하나 그 기운이 천진, 하늘의 감로에 달하여, 하늘의 나루토에 달하여 화토가 강하여도 나를 힘을 빼게 해주는 기운이 강해도 두려워하지 않고 경신으로부터 생을 받지 않아도 상관이 없다. 이 얘기죠, 지금. 자, 이게 이제 개자의 원리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천간론이 다 끝난 겁니다. 그래서 천간, 갑을병정, 무기, 경신, 임계에 대한 특성을 정리를 해서 머릿속에 딱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사주 볼 때 일단은 사주 보면은요. 사주를 이제 감정한다고 했을 때 깜깜해요. 딱 보면 이거 도대체 아무것도 안 보여. 그런데 겁먹지 말고 일간이 뭔가만 보고 그 얘기부터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이 얘기를. 다른 거 몰라도 돼. 간목이야? 그러면 간목은 이렇게 똑바로 서는 거잖아요. 똑바로 서는 거니까 남한테 고개를 안 속인다. 자존심이 강하다. 승부욕이 강하다. 이런 간목의 특성들을 몇 가지 얘기해 주면 다 그렇다고 한다고. 을목은 변화를 잘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을목일주한테는 너는 어디다 갖다 놔도 적응을 잘한다. 환경이 바뀌어도 금방 친해진다. 생활력이 강한다. 왜? 을목은 덩굴나무잖아요. 내가 오늘 지하철 타고 이렇게 오는데 지하철 이렇게 계단 틈에 풀 한 포기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이게 을목이에요. 그런 틈에서도 살아나는 게 을목이라는 거지.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자연현상을 이렇게 보고, 저건 을목이네, 저건 간목이네. 이렇게 보는 거죠.